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엄마가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곁을 떠나보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엄마 생각이 나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 부쩍 엄마가 늙어 보여서, 아니면 엄마랑 크게 싸우고 나서, 혹은 그냥 이유도 모르게 오늘따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분들, 잠깐 여기 머물러 주세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우리가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불러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누군가의 어린 딸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던 아이였다는 사실을요. 세상이 무섭고 낯설어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싶었던 작은 소녀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 1960년대 혹은 1970년대 초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긴장한 얼굴로 마당을 서성이는 동안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방 안에서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희미한 호롱불 아래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건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랐을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선다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딸이라는 말에 방 안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겠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봄이 오면 들판에서 진달래를 꺾고 냇가에서 버들치를 잡으며 뛰어놀던 그 아이는요. 치마를 펄럭이며 동생들 손을 잡고 재를 넘던 그 아이는요. 늦은 저녁 별을 보며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생각했던 그 아이는요. 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외할머니의 눈에 그 아이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걸 잊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였던 건 아니라는 것을. 엄마도 한때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이름으로 누군가한테 불렸다는 것을.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소녀의 꿈.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엄마는 새 책가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의 외할머니가 밤새 손바느질로 만들어준 천 가방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장에 가서 어렵게 사온 헌 가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가방을 메고 엄마는 학교 운동장에 섰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어릴 때 설레었던 것처럼 엄마도 그렇게 설레었습니다. 새 공책을 펼칠 때의 그 기분. 선생님이 칭찬해 줄 때의 그 기분.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뛸 때의 그 기분. 엄마도 다 느꼈어요. 그때 엄마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연하게 서울에 가고 싶다고, 서울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절 시골 소녀들이 꾸었던 꿈이란 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 그냥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그게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꿈 앞에 늘 뭔가가 있었습니다. 가난이었고, 현실이었고, 여자가 공부는 해서 뭐하냐 하는 말이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 남동생 학비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소녀의 꿈은 조용히 접혔을 거예요. 소리도 없이, 눈물도 꾹 참으면서. 그리고 그 소녀는 도시로 갔습니다. 공장으로, 식당으로,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는 곳으로. 16, 17, 18. 그 나이에 우리 엄마는 일을 했습니다. 고향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얼굴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으면서. 그 시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죠.
사랑과 결혼, 그리고 사라진 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2살 혹은 23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누군가를 만났을 거예요.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고 중매를 통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눈이 좋았다고, 그 사람이 웃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엄마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겠지요. 아니, 어쩌면 그 시절엔 한복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 딸, 고생했다. 이제 잘 살아라.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엄마. 그게 그 사람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그게 사는 거라고,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 소녀가 생각납니다. 진달래를 꺾으며 뛰어놀던 그 소녀. 새 공책을 펼치며 설레던 그 소녀. 언젠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고 꿈꾸던 그 소녀.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로 사는 시간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엄마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밥을 해야 하니까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하니까요.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야 하니까요. 그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뒷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어릴 때 보았던 엄마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늘 부엌에 있었다는 것. 그 뒷모습이 한 번도 먼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 그 뒷모습이 항상 가장 마지막에 앉았다는 것.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밤을 새웠어요.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면서, 체온이 내려가는지 1시간마다 확인하면서, 제발 열이 내려가라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그 밤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이 아팠던 밤, 엄마는 자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아프다가 나았고, 학교에 갔고, 친구들과 놀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기억해요. 그 밤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학교 입학식 날, 엄마는 뒤에서 조용히 울었을 거예요.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졸업식 날도 울었을 거예요. 우리 애가 다 컸구나. 이제 나한테서 멀어지겠구나. 그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엄마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둘 다였겠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엄마는 더 많이 참았을 거예요. 고깃국을 끓여놓고 아이들이 다 먹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엄마. 새 옷이 생기면 아이들 먼저 입히고 자기는 헤어진 옷을 기워 입는 엄마. 외식 한 번 하면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엄마.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알면서 모른 척했죠. 엄마가 울었을 때. 여러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잘 울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딘가에서 혼자 울었을 거예요.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난 밤. 부엌에서 혼자 울던 엄마. 명절에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삼키던 엄마. 아이가 크게 잘못을 했던 날. 그 아이를 혼내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울던 엄마.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날. 이 집에서 자기만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날. 그런 날 혼자 울던 엄마. 우리는 그 눈물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의 어머니는 평생 꽃을 좋아하셨대요. 들에 나가면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봄이 되면 꽃씨를 심고, 꽃이 피면 제일 먼저 보러 나가시던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대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꽃꽂이 학원에 다니고 싶어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대요. 그냥 그렇게 평생 들꽃을 사랑하면서 꽃꽂이 학원 한 번 못 가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작은 꿈을 포기했을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어쩔 수 없지 한마디로 접었을까? 엄마가 늙어간다는 것.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엄마가 늙었구나.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엄마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을 잡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작아져 있고, 그게 서서히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발견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부모님의 늙음을 처음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못 다루겠다고 할 때, 엄마가 예전에 잘 먹던 걸 이제 치아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할 때, 엄마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담담한 척하는데 눈이 빨개져 있을 때, 엄마가 나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그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엄마, 좀 그만해.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나 바빠. 그 말들이 얼마나 엄마의 가슴에 콕콕 박혔을까요? 엄마는 뭐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냥 그래, 알겠어 라고 하거나 조용히 물러났겠지요. 하지만 혼자 남겨진 그 순간에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엄마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전화 한 통에 엄마는 하루가 환해져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만으로 엄마는 며칠이 행복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라는 말 한마디에 엄마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아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만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엄마, 젊었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야? 엄마,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엄마, 엄마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야? 아마 엄마는 처음엔 당황하실 거예요. 그걸 왜 물어? 하고. 아니면 손사래를 치시며 에이, 그런 거 없어. 하고 웃어 넘기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젊었을 때 꿔온 것들,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소망들,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그냥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떠나보낸 분들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엄마를 떠나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져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얼 좋아했는지, 무얼 무서워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근데 이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클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대요. 엄마가 젊었을 때 쓰던 수첩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나는 언젠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 거기서 유채꽃밭을 걷고 싶다. 엄마는 평생 제주도에 가보지 못했대요. 기회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가족들 먼저 챙기다 보니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은 건지.
그 수첩을 보고 그분은 한참을 울었대요. 엄마,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왜 한 번도 데려가 드리지 못했을까?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그 마음의 비 너무 오래 들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빴다는 걸,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여러분이 사랑했다는 걸. 엄마는 그냥 엄마니까요. 지금 곁에 계신 분들께, 지금 엄마가 곁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전화 한 통 해주세요.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나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에 엄마를 만나러 가주세요. 손을 잡아드리세요. 그 손을 한번 꼭 쥐어드리세요. 그 손이 여러분을 낳고 씻기고 먹이고 안아주었던 그 손이 지금은 주름이 많아지고 거칠어지고 살짝 떨릴 수도 있지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을 사랑한 손이에요. 엄마, 밥 한번 사드리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로요. 밥을 먹으면서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옛날 이야기도 좋고 요즘 동네 이야기도 좋고 이웃집 누구 이야기도 좋아요. 그냥 들어주세요. 엄마, 나 있잖아 하면서 채근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엄마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꽃 같은 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꽃 같은 딸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외할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꽃이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제일 예쁜 꽃. 그 꽃이 지금은 많이 시들었을 수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삶의 무게가 쌓이고 많은 것들을 버티며 살다 보니. 하지만 그 꽃의 뿌리는 여전히 건강해요. 그 뿌리가 바로 우리거든요.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건 한 편의 드라마예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포기도 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남도 있는. 그 모든 걸 살아낸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엄마가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할 때, 엄마가 조심해서 다니라고 잔소리할 때, 그게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 말들이 평생 자기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게 엄마의 방식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엄마도 누군가의 꽃 같은 딸이었습니다. 들꽃을 꺾으며 뛰어놀던 소녀였고, 별을 보며 꿈을 꾸던 청춘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접어두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엄마가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엄마 이야기를 써주세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